지금도 패닉바잉 행렬이라고 그랬죠. 2021년 2030 아파트 패닉바잉 10채 중 4채 매입. 이게 패닉바잉이 맞았어요? 서울 거주 2030 원정 매입이 취소했다. 이게 언론이 분석을 안 하고 내놔서 그래요. 올해는 증여성 매입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자, 지금 비평균 8,801만원이고 3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11% 늘어가지고 연끌 못해요. 특히 30대가 집을 사려면은 부모 찬스 써야 돼요. 지금 가격은. 한 2019년 정도 됐을 때나 이때나 연끌이 가능했지. 20년, 21년에는 부모 찬스 없으면 절대 집 못 산다. 그리고 특히 20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다주택자들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많이 20, 30대에게로 집이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급매를 부른다기보다는 집을 명의 분산하는 데만 도움을 많이 주더라. 그리고 21년에는 어때요? 더 심하죠. 30대들은 어떻게 사요, 집을?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핵심은 40, 50대들이 안 사고 팔았다. 40, 50대가 팔고 20, 30대가 샀다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끝물시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끝물시장에서 왜 그렇게 나오냐?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규제가 강화됐을 때 40, 50대가 혹은 뭐 60대, 70대까지 20, 30대들한테 떠넘긴다. 매입 비중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줄었어요. 매입 비중만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거래는 점점 더 안 되고 있는데 30대들이 유독 많이 산다. 이거는 거의 다 떠넘기기죠. 그런 상황인데 저걸 가지고 연끌, 패닉바잉 하고 있다. 남들은 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너만 그 자리에 정체돼서 너만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부추기는 거죠. 이게 심리전에 굉장히 잘 통하죠. 괴벨스 같은 거잖아요. 거짓도 계속 이야기하면은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괴벨스가 쓰는 작전이잖아요. 히틀러 때. 그런 것처럼 이런 심리를 계속 심어주죠. 그러면서 급해서 사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못 사니까 허탈감만 많이 들죠. 그러면서 편이 나뉘게 되고 갈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언론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온 거다. 근데 막상 진짜 연끌 패닉바잉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서 그 사람들 사례만 눈에 들어온 당신이 물린 거다. 아직 집 못 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 오더라도 결국엔 우상향.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상향 하겠죠. 왜?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화폐 가치 하락인 거고, 자본주의는 웬만하면은 길게 보면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되니까 결국엔 우상향. 근데 보통 엄밀하게 말하면 상승 곡선은 이렇게 생겨요. 점점 줄어든다. 왜? 처음에는 경제 성장이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지금 막 80년대 경제 성장률, 70년대 경제 성장률 비교해봐라. 줄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축은 요렇게 가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저금리로 해서 이렇게 더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인구까지 감소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쪽 쭉 가서 100년, 200년 지나면 어딘가에서 나오겠죠? 그런데 내 생애에서 이게 결국엔 우상향이 지금 고점만큼 나올 거냐? 그거는 고령화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죠. 인구가 줄어서 수요가 줄었다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수요가 줄고 생산 인구의 여력이 줄어든다. 2020년에 총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벌써 여력 감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되죠? 그만큼 생산 인구는 줄고 부양 인구가 늘어난다. 부양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생활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세금 자체도 많이 나가게 된다. 이걸 단순히 수요 감소로만 이야기하고 있다. 폭락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체가 방송도 안 보고 있는 거고 지들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 지금 미리 다 받아놔라. 마통 같은 거 막 미리 뚫어놔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죠. 마통 미리 뚫어놓은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자 폭탄에 안 쓰면 한도 줄어들고 쓰자니 이자 폭탄이고 얼마나 뛰었어요? 2.03%포인트 올랐네요. 연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예를 들어서 더 여러 개 되는 사람은 23금융이나 카드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거에다가 뭐 보험 해지하고 퇴직금 땡겨받고 부모 찬스 쓰고 그래서 생활비 플러스 이자 이게 월급 이렇게 되도록 맞춘 사람들을 연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억소리 나게 오르고 얘도 헉소리 나게 오르고 얘는 의악소리 나게 오르고 있죠.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미리 뚫어놨다가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우울한 소식 한숨만 아니죠. 지금이야 가장 우울한 소식이지만 다음 달엔 더 우울한 소식이 나올 거고 다다음 달엔 더더욱 우울한 소식이 나올 거고 이거죠. 기획안 발표하면은 통과 못해서 최종 기획안 그 다음에 또 통과 못해서 진짜 최종 기획안 통과 못해서 진짜 정말 최종 기획안
진짜 정말 마지막 최종 기획안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가장 우울한 소식, 그 다음에는 다음 달에는 진짜 가장 우울한 소식, 진짜 정말 가장 우울한 소식, 진짜 정말 너무 가장 우울한 소식, 진짜 너무 가장 우울한 소식 이러면서 앞으로 계속 붙을 거다. 왜? 미국에서 9차례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향후 3년간은 금리 인상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간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도 청원이 막 올라가서 대출금리 너무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서 예대금리 차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대출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청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대금리 차가 너무 심하다. 그렇다면은 진짜로 경제를 보려면은 대출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예금금리가 너무 안 올라간다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청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금금리를 올리라는 청원이 들어가야 된다. 왜?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어갔죠. 숨겨져 있는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 2300조가 넘어갔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실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빌려줘서 바델3 요건 맞추기도 힘들어졌다. 즉 은행권에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도 급하게. 그런데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천천히 올리라고 하면은 은행권에서 자금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를 같이 올리게 되면은 예금으로 유입이 되고 대출에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은행권에선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대율이 문제가 크다라고 하면은 대출금리를 그만 올려라가 아니라 예금금리를 더 빨리 올려라 해요. 그래야지 자산시장 거품 빠지면서 은행도 자금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지. 지금 예금금리가 정상이에요? 예금금리가 비정상인 거예요. 대출금리도 급하게 올려서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대출금리도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 쭉 해왔을 때 2000년대만 보더라도 아직은 지금 굉장히 저금리 시기다. 문제는 예금금리다. 주담대 금리 6% 시대 온다. 아마도 대출금리는 낮추는 일은 없습니다. 올리는 속도가 조금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속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예금금리 올라가고 대출금리 올라가면 자산시장은 당연히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말 들을 것. 저는 이 기사에 굉장히 쌍욕을 날렸어요. 보자마자. 왜? 정부가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정부 말 못 듣게 한 게 누구냐? 너네 언론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제3자가 보듯이 말하고 있다. 저기서 맨날 영끌 패닉바잉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말 들을 걸. 정부 말 못 듣게 한 게 누구예요? 옆에서 계속 선동한 게 누군데? 떨어진 또 어디요? 광동 고덕. 강남 서초는 꿈도 못 꾸고 그나마 송파 강동 정도고 송파도 사실은 힘들죠. 그 다음에 마용성 이런 데로 20, 30대들 많이 유도했었죠. 강남 상구 때도 20, 30대가 강남 서초를 산 건 진짜 다 증여죠. 근데 보면 강동, 잠실 2cm 자 이런 것도 핵심 단지들이죠. 신축 그리고 대장주, 마포 절대 안 떨어진다는 지역들. 집값 하락 지금 위험 닥친 2030 형클. 인제 와서 경고하면 뭐하냐. 자 경고 언제 해요? 콜라랑 멘토스를 마시면은 9% 오르죠. 그러면은 콜라를 먹고 나서 멘토스를 집었을 때 혹은 멘토스를 먹고 나서 콜라를 집었을 때 그때 경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대. 색다른 맛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옆에서 계속 부추겨 놓고서 같이 먹고 나서 부글부글 하고 있으니까 아 그때 정부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부 말 들을 걸. 아이고 어떡하냐 부글부글 끓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너무 얄밉지 않아요? 지금 딱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왜 이제 와서 이야기 하고 있냐. 금리 언제부터 올랐어요? 기준금리 21년 8월부터 올랐다고. 이자가 8월부터 오른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올랐어요? 20년 8월에 저점 찍고 시중금리 계속 올랐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물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 일단은 기준금리보다는 시중금리가 더 핵심이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되기 전까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는 언론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위험한 거 다 끝나고 나서 그거 아니에요? 테이크 뒤집어 보면은 뒤에 뒤집지 마시오 써있다고 합니다. 미국 가면은. 근데 뒤집어서 뒤집지 마시오 그거 보면은 경고는 늦은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 전문가 20인 이건 또 다른 20이냐. 그쪽 50인은 또 뭐고 이쪽 20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정육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육고기를 사 먹는 것이 물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랑 어부들 모아놓고서 물고기를 사 먹는 것이 육고기를 사 먹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모아놓고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서 부동산 전문가
이 사람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동산 학회, 다 건설사 관련. 그러니까 50명 나올 때는 2명만이 집값 장기적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20명 모아놨을 때는 2명만이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모았다는 거죠. 근데 언론에서 여태까지 뽑아온 전문가들을 보면 대부분 오른다는 전문가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모은 쪽이 어느 쪽으로 따져봐야 하냐?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런 사람들만 모았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 간다. 결론. 첫 번째, 집값 오른다고 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다고 칩시다.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영끌은 못 버텨요. 그리고 영끌이 못 버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고. 특히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인간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세 대출 풀어서 전세가 올리도록 만든 상황에서도 집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도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냐? 영끌로 집 산 사람들 굉장히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 나는 버틸만한데요? 그 사람은 영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들의 말에 넘어가서 사실상 영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많지 않았는데 영끌 패닉바잉하고 당신만 벼락거지 되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진짜 벼락거지가 됐다. 벼락부자는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벼락부자가 된 거죠. 남들이 가난해져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벼락거지는 뭐예요? 갑자기 돈을 많이 잃어서. 그러니까 진짜 벼락거지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끌해라 그런 말에 넘어가서 무리하게 고점에서 집 샀다가 폭망하고 빚만 남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미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산 사람들은 절대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